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이준석은 웃지 못했다. 갈라치기 정치의 옐로 카드라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벼랑 끝 싸움 균열. 정책 이끈 원희룡 검, 한동훈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활짝 웃을 수 없었다. 그가 밀어붙였던 주요 대선 전략이 모두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서다. 이 대표가 20대 남성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반페미니즘을 내세워 젠더 갈라치기를 부추긴 게 독이 됐다. 9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에서 50대 여성들은 합심해 국민의힘 심판에 나섰다. 이준석표 분열과 혐오의 정치에 대한 옐로카드를 던진 것이다. 한때 윤 당선인 지지율 반등을 이끌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0.73%포인트 격차의 신승이었다. 이 대표의 전략으로 대선 압승을 기대했던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여성은 투표 안 한다. 이준석의 오판.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며 여성 배제를 대선 전략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일부 20대 남성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윤 당선인이 올해 1월 캠프 인선 등을 두고 갈등했던 이 대표와 화해하자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강화였다. 이 대표의 20대 남성의 경도된 발언은 이어졌다. 1월 14일 성중립적 공약을 내야 남성 지지층에서 강한 반등이 일어난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질의한 성평등 공약의 답변을 거부한 것을 과시하기도 했다. 선거 막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대 부동층인 2030 세대 여성 표심을 얻기 위해 올인했을 때에도 이 대표는 지난 7일 여성들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 온라인에서만 보이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작 9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의 뚜껑을 열어보니 60대 이상 장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여성에게서 이 후보 쏠림 현상이 확연히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 58%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등을 돌렸다.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대선을 승리하겠다던 이 대표의 세대 포위로는 사실상 실패했다. 빛바랜 호남 공략, 텃밭 노원도 졌다. 이 대표가 공을 들였던 호남 득표율도 기대에 못 미쳤다. 최대 30%까지 득표를 자신했지만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광주 12.72%, 전남 11.44%, 전북 14.42%에 그쳤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과 경남에서 이전 후보가 각각 38.15%, 37.38%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전략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재선 의원은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에 힘을 받으려면 압도적 승리가 필요했는데 이 대표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에 도움 안 된 이준석 비단 주머니 부글부글. 압승을 예상했던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책임론도 불거졌다. 정태근 전 의원은 남녀를 불문하고 정권교체 요구가 높았는데 2030 세대 남성만 겨냥한 캠페인이 오히려 반작용을 가져왔다고 직격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젊은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전 연령 성별에서 수치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었다는 평가를 부인한 셈이다. 그는 호남에서 역대 보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며 호남 공략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민주 박지연, 이준석 정치 떠나야 혐오 전략 완전 실패. 박지연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제20대 대선 결과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혐오 정치 전략, 세대 포위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엠번방 추적단 불꽃찰동가 출신인 박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책임을 느끼고 이제는 책임져야 하지 않나. 정치권에서 좀 떠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출구조사에서 2030 여성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로 결집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사실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여성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왔고 선거 전날이던 여성의 날에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이에 분노하셔서 투표로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 인사에서 나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솔직히 좀 어이가 없고 할 말을 잃었다며 그동안의 언행이 온라인상에 수천 개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발뺌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변화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다고 비판했다.
복심 윤핵관과 튀는 준스톤, 중심 잡은 권영세 승리 이끌었다. 정치 신인 영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권 도전은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를 선언한 그는 9개월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 역사를 썼다. 대선 기간 몰아쳤던 여의도의 겨울 칼바람도 검찰에서부터 다져진 강골 윤 당선인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홀로였다면 180석 여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적도 조직도 없던 그가 지난해 7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뛰어든 것은 윤핵관에서도 핵심인 4선 권성동 의원과 3선 장제원 의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의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다. 그는 경선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 경선 승리 뒤에는 선대위 종합지원본부장에 더해 당 사무총장까지 맡아 윤 후보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탄생시켰다. 권 의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당의 뿌리가 없던 윤 당선인의 도전은 시작도 어려웠다. 권 의원은 당원들을 향해 우리 당이 무기력할 때 나 홀로 문재인 정권에 맞서 1인 야당 역할을 하며 피 흘리며 싸운 것이 윤석열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영세 의원이 구원투수였다며 그의 안정적인 선대본 운영이 있었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권영세 의원과 상황실장을 맡은 윤재옥 의원을 신핵관으로 꼽기도 한다. 대선 경선 경쟁자에서 정책 컨트롤 타워로 합류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국회의원 3선, 2차례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 본부장이 정책본부의 키를 잡자마자 코로나19 극복 50조 원 지원,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등 굵직한 대책을 쏟아냈다. 또 원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의혹이었던 대장동 특혜 개발을 계속해서 파헤치며 국민들에게 사건의 심각함을 환기시켰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